근데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스탄과 만나는 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특검이 모스탄을 굉장히 겁내고 있다. 그 오천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전체 자산의 97.8%가 부동산과 현금이고 중권 가지고 있는 건 2.55%예요. 주식은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코스피 5천 특위 가자. 자기들은 부동산 할 테니 개돼지들은 주식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자, 일단 뭐 트럼프 얘기 잠깐 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세는 서한 보냈을 때 32%였는데 19%로 낮춰서 타결했다. 대신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무관세 0%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에너지, 농산물, 항공기 구매를 약속했다. 그러니까 뭐 멀쩡한 상황에서 흔들어가지고 하여간 여기저기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잘하는 협상이지만 당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뭐 또 트럼프 말에 따르면 그동안 공짜로 미국의 안보 또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줘가지고 도움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비용을 내놔라. 뭐 이런 취지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조건을 제시받고 있는지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나오는 얘기로는 일본이 제시한 3, 4천억 불의 펀드만큼을 우리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3, 4천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3, 4천억 불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 정도 되죠. 3, 4천억 불이면. 근데 반 이상 되나요? 근데 그 정도의 금액의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 내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조건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뭐 직접 자기가 해가지고 타결했다.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줄 텐데 깽판 쳐가지고 하여간 얻어낸 거니까 뭐 이 트럼프의 협상 능력을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이제 30개월 이상 소고기 지금 이제 우리의 관세 협상 중에 소고기 뭐 알래스카 뭐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광우병 파동 났을 때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30개월 이상은 광우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30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해서는 수입을 안 했죠. 근데 사실 미국 소의 거의 대부분이 30개월 이상입니다. 30개월 미만이라는 건 2년 6개월 정말 어린 소란 얘기인데 2년 6개월 이상 대부분 미국은 방목을 하니까 2년 6개월 이상 키우죠. 2년 6개월밖에 안 키우고 잡는다는 거는 좀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도 수입 제한을 완화해라. 라는 미국의 이제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쉽지 않다라고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30개월 소고기 절대 안 된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절대 안 된다 해서 당정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 감정에 역행하고 한우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사실 30개월 이상 소고기 같으면 이 가격이 30개월 미만보다 더 싸죠. 더 쌉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가 한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싼데 더 싼 소고기가 들어옴으로써 한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우려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수입을 영영 안 할 수는 없고 몇 달 된 거다. 30개월 이상 된 3년 된 거다. 뭐 4년 된 거다. 이런 걸 원령을 표시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동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초청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초청도 고려하겠다. 트럼프하고 시진핑 등에 대해서 초청하는 초청장을 에이펙 정상회의 20개국한테 전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김정은까지 초청을 할 것인지 김정은이 초청하면 응하게 될 것인지 에이펙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시진핑은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건지 또 푸틴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이 관심사다. 트럼프는 미정인데 시진핑은 온다. 이게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강선우에 대해서 점점 더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보좌진 임금 체불로 신고당했다. 보좌진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체불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보좌진들은 그냥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뭘 어떻게 체불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임금 체불로 진정을 당했다.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 1,400여 명이 속한 익명 대화방에서 강선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518명이 그러니까 투표를 한 510 사람 중에 92.7%인 518명이 낙마해야 된다에 찬성 의견을 냈고 낙마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 낸 사람은 41명 7.3%에 그쳤다. 또 여성계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건 뭐 사실상 민주당 쪽 계열의 여성단체인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게 근데 민주당 쪽 계열의 단체에서도 강선우는 사퇴시켜야 된다. 근본적으로 자격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과제에 대한 강선우의 인식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왜 여성가족부 장관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여자를 그냥 그야말로 장관 타이틀 달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진영 내에서도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교조에서는 이진숙을 사퇴해라. 민노당에서는 강선우를 사퇴해라. 이진숙과 강선우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 진영 내에서도 말이 많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도 발을 쓱 빼는 모습이에요. 지금 뭐 이진숙도 또 직장 내 괴롭힘, 충남대 총장 시절에 노동부의 진정을 3번이나 받았다. 그러니까 이진숙과 강선우가 논문이냐 갑질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재명은 이진숙은 자기가 추천한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강선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과 강선우는 낙마하는 것이 아니냐. 이진숙과 강선우가 낙마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둘을 살려놓으면 앞으로 민주당은 뭘 써먹을 게 없어요. 갑질, 논문 뭐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그동안 청문회에서 써먹었었는데 이 청문회에서 이 정도를 허용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선우와 이진숙은 쉽게 넘어가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이재명 쪽에서도 발을 빼는 모습이 보인다. 이제 국힘에서는 정동영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동영만 하더라도 뭐 국회의원을 오래 해서 그런지 느물느물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이제 어제 쉽게 넘어갈 걸로 예상됐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이 목표다라는 걸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논란이 잔뜩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위병으로 어떻게 된 거냐, 뭐 근무 기간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지금 위성락은 전작권 전환 전혀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전작권 전환이 목표다라고 하고 있고 22개월간 방위한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병무행정의 착오다. 본인은 14개월 만에 그만뒀다. 아니 안규백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지금 뭐 약간 낙마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발언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후보 개인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바로 반박하고 나왔어요. 네, 저렇게 손절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낙마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김민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손절 메시지가 없었고 그렇게 뭐 배추밥부터 시작해서 욕먹고 있을 때도 이재명이 지지한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안규백에 대해서 저 전작권 전환이 목표다.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바로 후보 개인 의견이다 라고 반박을 해버려가지고 안규백 개인 의견이다. 지금은 철저한 보고 검토의 과정이고 목표 시한 같은 건 아직 정한 바가 없다. 안규백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손절을 쳐서 글쎄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저런 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전승절도 안 가고 전작권협의 새로 시작한 것도 없고 관세 협상 카드도 아니라고 저렇게 위성락이 미국 갔다 오자마자 온갖 언론들을 붙들고 인터뷰를 해댔는데
바로 저런 말을 하는 바람에 이거 손발이 안 맞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재테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뭐 평창에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본인은 자기가 직접 지었다. 인천에서부터 평창까지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뻥을 쳤는데 막상 그 땅 주인 전 땅 주인 부인은 아니 우리가 농사했어요. 소유권만 그 사람한테 갔지 농사는 계속 우리가 졌다. 계속 같이 해왔다. 소작 농고 이런 걸 소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을 거짓 때는 뭐 거둔 거에 한 반 정도 가져가고 그게 소작이야. 소작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계약서 쓰고 그게 소작이 아니라 남의 땅을 대신 농사 짓고 그 대신에 땅 임대한 값으로 소출에 대해 가지고 뭐 반 정도 임대료로 땅의 임대료로 주는 거 이런 게 소작이에요. 뭐 소작이 무슨 뭐 계약서 쓰고 뭐 몇십 프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원상 복구한다 뭐 이런 뭐 계약서 무슨 건물 임대하듯이 그게 아니고 그냥 땅 주인하고 그 옆에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니 본인이 안 지을 거면 제가 대신 지을 테니까 나중에 반 드릴게요. 뭐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금 현행 농지법상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명백한 불법이 돼요. 자, 이제 오늘이 셋째 날. 오늘은 이진숙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 날입니다. 근데 어제는 사실은 첫날 강선우, 셋째 날 이진숙. 요게 제일 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어제도 뭐 한 명당 한두 개씩 빵빵 터지는 바람에 안규백이 일단 크게 사고를 쳤고 방위병 문제하고 전작권 문제로 그리고 권오을은 도대체 몇 군데서 어떻게 월급을 받느냐 철새냐 뭐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전관 한성숙 대통령 아들한테 축의금 냈다 뭐 이런 논란까지. 네. 근데 이번 이재명 내각을 보면 초대 내각을 보면 다들 강남 용산의 부동산 사랑이 유독 드러난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개포 DH 퍼스트형지, 개포동 DH 퍼스트형, 배경우는 반포 아파트, 조현은 이촌동 아파트, 정동영은 도곡동 한신 아파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헬리오시티, 정은경은 용산구 아파트, 강선우는 음마 아파트, 한성숙은 잠실 아파트. 그래서 장관 후보자 16명 중에 8명이 강남 또는 용산.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는 곳이 강남 3구하고 용산이죠. 그러니까 이 강남 3구와 용산이 정부가 공인하는 최고의 부동산이다. 하는 거죠. 모스탄 대사의 방안이 지금 일파만파 여러 가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제 모스탄 대사가 서울대에서 강연하는 것이 서울대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불허하는 바람에 못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대 정문 앞에서 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대 강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보시면 끝까지 싸우자. 쉽게 말하면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인데 대한민국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선거 조작의 배후는 왕후닝이다. 중국의 왕후닝이다. 중국은 장기 밀매의 나라고 중국은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한다. 한국은 중국의 종속 국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국가가 돼야 된다. 중국과 북한은 연대하고 있는데 북한은 악의 국가고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썩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위험성과 선거 조작의 우려를 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모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고통과 억압 속에 됐다. 52일간 지금 구속돼 있고 또 구금됐다. 너무도 덥고 습한 작은 방에서 고통받고 있다. 당뇨와 질병에 관한 의약품 공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생수 500ml만 제공하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냐? 이건 인권 침해다. 아둔하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다. 윤 대통령을 석방해라. 윤 대통령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죠. 위협을 알아차리고 미국과 더욱 강한 동맹을 맺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90%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임을 알고 있고 80%는 중국 공산당을 반대한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패 세력을 알리고 했고 선관위는 범죄 사기 조직이다. 국제선거감시단을 지휘할 때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했고 부정선거를 많이 목격했다. 대선과 지난 선거, 미국 선거는 도둑질 당한 선거이다.
미국 의회와 언론에 국제선거단 리포트를 제출했다. 우리는 미국 국무부와 DNI, 그 미국 정보조직 총괄하는 곳이죠. 선거 조작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켜야 하는 이들의 이름과 명단을 전달했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웹사이트 어디라고 하냐면 elfud.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만연한 문제다. 선관위와 A앱을 지원했고 미국의 부정한 돈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은 선관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 개입할 수가 있다. 트럼프에게 요청하고 싶다. 2020년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사 대상을 넓혀달라. 브라질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브라질 전 대통령이 구금이 됐나요? 불구속 기소된 게 아니라 내란 혐의로 브라질이 지금 이 룰라 이전에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던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로 기소했는데 구금까지 됐는지 감옥은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펙 인터내셔널에서 구금된 브라질 대통령 아들을 만났고 대한민국 상황을 아들에게 얘기하고 스티브 배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브라질 상황을 알고 관세 50%를 부과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대응을 해라. 미국은 세계 최고의 동맹국가고 대한민국은 큰 기로에 서 있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트럼프가 말했듯이 파이트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서 미국까지 들리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되찾고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자기가 지금 주한 미국 대사 최종 후보 몇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밝혔고 하나님과 미국이 허락한다면 반드시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면담을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스탄과 만나는 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됐어요. 어지간히 겁내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 특검이 모스탄을 굉장히 겁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전한길 뉴스에 모스탄이 출연해서 발언한 걸 좀 잠깐 볼까요? Has happened, the ignominious, the terrible treatment that President Yoon is receiving, the stolen election that Kim Moon-soo actually won. These are all things that I think would warrant something similar to what Trump did with respect to Brazil, because there are many similar parallel sorts of things going on in both countries. But let me add this. Companies like Hyundai who said, oh, we'll build plants in Georgia, then they're not subjected to as much of a tariff, right? So as part of a bigger picture, there are ways to work with the U.S. and with President Trump in order to lower it, and there are ways to raise it depending on what happens. It's part of a bigger picture, and you have to see it that way. It's not just one, it's not isolated, it's related to other factors as well. Did you hear that? 네, 지금 그 모스탄의 연설을 들어보면 한국과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걸 하고요. 그리고 보우소나루, 방금 말씀드린 그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트럼프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4시경에 만나겠다라는 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4시 20분에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내란 특검에서 2시에 윤 대통령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접견하지 못하게 하는 접견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데 만일에 이번에도 거부하면 조사 없이 기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소해 하면 되는데 조사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어차피 그냥 기소하면 되는데 기소를 안 하고 자꾸 쇼만 하고 있다. 안 나가겠다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을 그러면 한 6, 7명이 어머 메고 갈 거냐? 구인 못한 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물을 거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어떻게 물을 거야? 어떻게? 결국 그냥 조사 안 하고 기소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조사한 거부한 이유는 교도소 놀러 갔냐? 감방서 끌어내라. 어떻게 끌어내? 이건 인권의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인데 뭘 끌어내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뭘 끌어내기는. 끌어내는 장면이 차라리 그 몸을 업어서 끌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게 더
날 수도 있죠. 예. 결국 그냥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점점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몸을 던지는 열사 또는 순교자 이런 그런 느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고 건강해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런데 뭐 국민의힘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강성이냐 혁신이냐 뭐 이러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혁신이냐? 혁신 이제 갑자기 눈치 보는 중도 기회주의자들이 혁신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나섰어요. 중도 기회주의자들이 혁신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자기들이 방향이 옳았다 뭐 이러고 나서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국 지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열을 잘 정비해서 1대1 대결로만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본 거죠. 1대1 대결로만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본 거기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 통합을 하고 1대1 대결을 만들면 이길 수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와 김문수 후보의 패배는 윤석열은 안철수를 끌어안았고 김문수는 이준석을 결국 끝까지 통합하지 못했다. 여기에 달려 있었던 거 아닌가. 그냥 쉽게 보면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 이준석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준석이나 안철수나 끌어안기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그걸 안 왔냐 못 왔냐. 결국 그 차이가 아닌가. 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끌어안았던 윤 대통령은 25만 표 차이로 이겼고 이준석을 끌어안지 못했던 김문수 후보는 결국 이재명한테 졌는데 이준석 표하고 합치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게 선거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강성이냐 혁신이냐 기회주의냐 뭐 이런 뭐 논란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통합해서 단일 대오를 구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돼서 당을 잘 이끌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무슨 방향 혁신 강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그러면 조중동 스타일로 중도 하면 지금 이재명은 친명계 빼놓고는 다 작살내놓고 했는데 어떻게 대선을 이기고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를 이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식 기회주의가 정치 무슨 대단한 정치의 원칙인 걸로 착각을 하고 조중동이나 무슨 박성민, 진중권식 기회주의 이런 거가 정치의 원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 우파 정치를 망치고 있다. 그 사람들을 빨리 솎아내는 것이 대한민국 우파가 살 길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겠다라는 법안이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원 군사위원회도 이런 비슷한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하 양원에서 비슷한 내용, 주한미군을 줄이면 안 되고 하는 그 내용의 법이 통과가 되면 함부로 이걸 줄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 트럼프와 이재명 간에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모스탄과 접견을 하려고 했는데 접견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접견을 금지하는 바람에 접견이 불발이 됐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도 있었고 또 그리고 모스탄 대사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단순히 이제 내란 특검의 조사에만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판도 당분간 안 나가겠다.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내란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구인을 했는데 구인이 불발되니까 19일 날 1차 구속기간이 종료되는데 그냥 기소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옥중 편지를 모스탄 교수 앞으로 옥중 편지를 보냈는데 김기혜리 변호사가 옮겨 적은 옥중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시면 특검이야 어차피 답정 특검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소하는 거고 이 모스탄 대사한테 보내는 편지는 변호인단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갑작스런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아쉽다.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건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모스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의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사에도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드러나 있다. 나는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동지들에게 격려와 안부를 전한다. 라는 내용으로 모스탄 대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네, 모스탄 대사의 발언에 따르면 모스탄 대사가 지금 한국 대사 최종 몇 명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비공석인 지금 이제 조셉윤 대리 대사는 대사가 아니라 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대리 뭐 권한 대행 같은 성격으로 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정식 대사는 아직 트럼프가 지명을 안 했습니다. 한국 대사를. 근데 지금 한국 대사 최종 몇 명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근데 그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다. 자, 청문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갑질을 했다. 코로나19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보호자 면회 제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나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서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하면서 자기 가족을 면담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간호사들이 PCR 결과를 받고 보호자로 등록하고 와야 된다. 그런데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당시 강선우의 항의에 일부 간호사는 울음을 터뜨렸고, 네, 특별 대우를 해줬다. 이런 거였는데, 아주 뭐 여기저기 하여간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갑질을 하고 다닌 강선우의 이삿짐을 날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도와준다고 왔던 건 사실이다. 해명이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서 해서 이삿짐을 날른 건 아니고 짜장면이나 같이 먹자고 권유했던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네요. 이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좌진들이 이삿짐을 옮겼다 하는 건데, 이삿짐을 옮긴 거를 부인은 못하니까 온 건 맞는데 도와줄 건 없고 짜장면이나 같이 먹자. 근데 이 짜장면 얘기가 더 사람들한테 열받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가 감성파리와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며 그 장관은 도덕성과 공적 책임감이 뚜렷해야 함에도 강선우는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보좌진에 대한 반복적 사적 지시, 갑질행위, 이건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렸다. 쓰레기 분리수거, 가정 내 개인 심부름, 이 여성의 인권과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다. 사퇴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짜장면 하나 사주고 이사일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전형적으로 군대에서 이제 위에 상관들이 장병들 시켜가지고, 사령관이나 뭐 대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장병들 시켜가지고 짜장면만 시켜주고는 일 잔뜩 시키는 거. 자기 집에서 일 잔뜩 시키는 거.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죠.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 짜장면 뭐 같이 먹었다. 이 얘기가 너무나 뻔한 얘기죠. 자, 보좌진들 92%가 강선우 낙마해야 된다. 정교조는 이진숙 자진 사퇴해라. 네. 근데 어제 이진숙이 청문회를 했는데 그 대학 교수를 꽤 오래 했고 충남대학교 총장까지 한 사람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기가 막혀서, 거기 국회의원들 중에도 교수 출신들 많습니다. 김민정 교수도 교수 출신이고 다 교수 출신들인데, 교수 출신들 앞에서 무슨 논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바보냐? 당신만 교수고 우리는 바본 줄 아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죠. 충남대에서 검증하니까 표절률 10% 미만이다. 논문 작성 기여도 고려해서 일저자를 결정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 이공계 교수들이 다 우리가 바본 줄 아냐? 너만 똑똑하냐? 대한민국 교수들이 다 바보라서 그러면 당신처럼 안 하고 제대로 논문 이름 쓰고 다 그러는 줄 아냐? 더더욱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말이 안 된다. 네. 자질의 문제다.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 수도 모른다. 그러니까 교수기만 한 거지 사실은 교육부는 대학하고는 큰 상관은 없죠. 초중고가 중요한 건데 초중고 유치원이 중요한 건데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 수도 모르는 아주 자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수를 날로 먹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남대 교수 수준만 다 맛을 보내는 교수 타이틀 달고 여기저기 정치권 쫓아다니면서 술상무만 하는 건지 청문회 서지영 의원도 청문회를 본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이 글을 보내왔다. 후보자는 이공계 하면서 관례를 자꾸 언급하는데 그러나 보통 실험을 직접 실행한 학생이 제일 저자가 되고 교수는 교신 저자가 된다. 교수가 제일 저자로 들어가는 거는 본 적이 없다.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 여기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곳이죠. 근데 이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 본인이 제일 저자로 표기된 데 대해 실질적 저자가 본인이라고 항변하는데 제일 저자가 아니라 교신 저자로 표기되는 게 마땅하다. 이 후보자가 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거다. 이진숙의 논문 표절을 그대로 알렸을 뿐이다. 이진숙이 만일에 이 검증단의 결과를 부정한다면 100%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 뭐 20%니 10%니 뭐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하면 더군다나 또 두 딸의 유학비로 쓴 돈이 8년간 송금액이 12억 5,500만 원이다. 8년간 69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강선우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국민 열받게 하지 말고 사퇴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벌써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선우 같은 경우 국민들 눈높이가 중요하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 특별한 지시는 없지만 없고 보고만 받고 있다. 라는 정도로 지금 슬슬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잡아 나가죠. 직접 사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밖으로 둘러치면서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 기사 나가고 이러면 알아서 오늘쯤 이제 오늘 청문회가 끝나니까 오늘쯤 이따 한 5시쯤 해가지고 강선우, 이진숙 사퇴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청문회를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벌써 이제 관계자 이렇게 얘기해서 우상호는 본인이 나간 거니까 그냥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발언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두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한 처식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네.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지만 둘 중 한 명은 낙마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강선우가 낙마하게 되면 현역 의원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된다. 네. 특히 여권에서는 강선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갑질 의혹이. 이게 사실 뭐 손절의 시그널이고 이 정도면 사실은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장관 자리가 눈앞에 아른아른하기 때문에 며칠간 또 장관 대우를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사실 장관하고 도지사를 해보면 이 국회의원을 하던 때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장관 하루를 하더라도 장관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을 옛날에 김기춘 장관이 남겼다고 하는데 이게 장관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차이는 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국회의원은 도착하든 안 하든 행사가 시작을 합니다. 행사가 시작해요. 그러나 늦게 오더라도 축사를 요청해요. 원래 축사 대상이었건 아니건 간에 축사를 하도록 예약이 돼 있었건 아니건 간에 국회의원이 오면 축사를 요청해. 근데 장관이나 도지사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도착을 안 하면 행사가 시작을 안 해요. 행사 시작 시간이 11시다. 그래도 만일에 장관이나 도지사가 오기로 돼 있다. 그러면 11시 10분, 15분까지도 시작을 안 해. 한 30분 늦어져도 시작을 안 해. 계속 연락하면서 곧 도착하시나. 딱 도착하면 시작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우를 이제 뭐 국무총리가 되면 이제 그 경호를 받게 되고 대통령은 교통에 영향을 안 받는 신호를 잡아주기 때문에 교통에 영향을 안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계속 있는데 하여간 지금 이 이진숙 강선우도 아마 지금 지명되고 나서부터 한 2, 3주간 장관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 청문회 준비단에서 이미 장관님 뭐 이러면서 후보자님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장관 대우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벌써 이게 사인이
자기들 진영 내에서도 저런다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저 뉴스 타파 같은 데서도 이진숙은 KCI 학술지 논문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일저자로 된 논문 4개 중 1개가 표절이다. 네.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 논문 표절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교수직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 그 좌파들 내에서도 지금 자기도 한 자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권력 분열의 시작인 겁니다. 처음에 내각 딱 구성할 때 장관직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장관직에 임명이 안 된 사람들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또 청문회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몇 명이라도 끌어내려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강선우는 자기가 청문회 할 때는 자료 제출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처음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본인이 청문회를 하게 되니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 뭐 이딴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 비대위원장은 윗물이 탁하니까 아랫물도 점점 그렇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코스피 5천 특위 뭐 이런 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코스피 5천 가자 그러는데 그 5천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전체 자산의 97.8%가 부동산과 현금이고 중권 가지고 있는 건 2.55%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일반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내지 80%가 부동산이고 그래도 20% 정도는 예금이나 주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 자산의 97.8%가 부동산 현금이고 주식 비중이 고작 2.55다. 주식은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주식 코스피 5천 특위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동산 할 테니 개돼지들은 주식해라. 너네들은 주식하고 우리는 불안한 주식 같은 건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부동산을 통해서만 자산 증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코스피 5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좌파들은 말을 보면 안 돼요. 말로는 코스피 5천 가자 주식 투자하자 주식으로 돈이 가야 된다 그러지만 지네 돈은 다 부동산에다 몰빵해. 그러니까 주식은 국민 털어먹는 수단이고 부동산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다. 자기들 자산은 부동산으로 증식하겠다. 이걸 보시면 아는 겁니다. 네. 자, 김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 윤희숙이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괜히 또 이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진숙, 강선우를 어떻게든 사퇴시켜서 뭔가 이 청문회 전국에서 한 건을 해야 되는 이 절박한 시기에 당내에서 아니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장동혁은 이제 오발탄이다 그러고 있고 네. 권영세 왜 비포함시켰냐 했더니 1차 명단이라 그렇다. 아니 그럼 2차도 할 거야? 이게 송원석 입장에서는 윤희숙을 왜 괜히 혁신인가 뭔가 이런 거 시켜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는지 아니 누가 시킨 거고 무슨 권한이 있다고 지금 저런 분탕질을 치고 있는 건지 뒤에 누가 있는지 뒤에 한동훈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 한동훈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보여지는 느낌이에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딱 찍는 걸 보면 이건 딱 한동훈이 내몰고 싶어하는 사람들 명단. 윤희숙을 내보내야 된다. 윤희숙을 내보내야 된다. 아니 희생이 왜 지금 국회 총선 때예요? 공천 뭐 불출마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총선이야? 한동훈, 안철수, 김용태, 윤어게인 행사를 간 지도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갑자기 웬 전환길을 욕해. 친길계는 또 뭐예요? 친길계? 장동혁은 거취 표명할 사람은 강선우, 이진숙이지 윤희숙은 오발탄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윤희숙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윤 사라지니 이젠 친길계를 만들려고 한다. 당을 침몰시킬 생각이냐. 당을 침몰시킬 생각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냐. 안철수는 왜 본인의 친한 개가 한 명도 없는지를 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지. 정치를 하면서 일타 강사 수준의 정치 감각도 없어가지고 정치를 한답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안철수 연구소 주가 올리기 프로젝트로밖에 안 보이니